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렇게 의문의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힘을 받아서 빨리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는데 좀 더 힘을 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잘 대응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거래소 지수도 좀 2,000포인트 돌파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오늘은 어떤 주식들이 좀 힘을 받아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황대현 위원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는 첫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나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저를 많이 뵀을 겁니다. 네. 저 황대현 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회사 여행가자 아마 이 프로가 상당히 좀 산뜻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특히 그 여행하면 이제 낭만이 좀 생각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하면 또 냉정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과 주식이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네.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 여행 이게 참 나온다는 게 네.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저도 실질적으로 오늘 그 포트폴리오를 한 3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네. 뭐 단기적으로 빨리 갔다 오는 것보다도요. 네.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행을 좀 보낼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을 발췌 해가지고 오늘 3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물론 주식이라는 부분은 방향성 또는 어떤 그 예측을 갖고 하는 그 게임이라고 하지만은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청취하셔가지고요, 정말로 마음속으로 여행을 가던 정말 주식 팔아서 여행을 가던 한번 여행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 열심히 해주셔서 주식 투자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로 이렇게 좀 모으셔서 이제 여행 가서 좀 푸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길 좀 바라면서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낭만 얘기가 네네, 나왔고요. 맞아요. 또 여유로움을 얘기 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급하게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넉넉하게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종목을 갖고 왔다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식회사 여행,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5분 정도 네. 뭐 얘기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데 그렇죠. 우리 그 이수정 그 앵커 패널님께서는 좀 여행 많이 다니셨죠?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네. 가본 적은 있는데요. 네. 자, 해외로 따지면은 저는 일본을 좀 가봤습니다. 그 일본 그 옛날에 앵고 비싸가지고 잘 못 가는데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것보다는 네. 저희 이모부께서 일본 분이시라서 좀 한 번 오라고 해가지고 좀 시간을 내서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네네. 네, 가서 그냥 좀 시내도 돌아다니고 신주쿠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또 이제 다니다 보면 큰 사거리가 있어요. 네. 거기를 좀 지나다니다 보면 막 코스프레가 좀 유명하잖아요, 일본에는. 코스프레요? 네, 약간 좀 만화에서 바로 탁 튀어나온 것처럼 네.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아서 좀 생소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 참 일본을 가보면서 그 느꼈던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주식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면 일본도 한번 또 얘기 나서 가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친절한 걸 저도 가서 느꼈고요. 네. 또 도쿄에 가면은요, 그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차 막히면 빵빵빵 거리죠. 네. 거기는 이 클렉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일본 사람들이 차분하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또 한편으로는 냉정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좋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이런 부분이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겠다는데 하여튼 그 친절하고 또 깨끗하고요. 네, 맞아요. 소음이 없고. 네네. 저 화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일본 그 시내랑 그냥 디즈니랜드. 아, 디즈니랜드. 딱 그 두 군데만 갔다 왔는데 뭐 온천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좀 세월이 빠르구나. 저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주식회사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또 주식과 여행과 꿈과 낭만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저의 종목들을 보따리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를 여행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의 첫 번째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최근 이제 그 아마 과학의 그 첨단화 그리고 정보 정책의 가장 앞선 업황이 아닌가 보는데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럼 예. 삼성 쪽 그렇죠. 삼성 네. 쪽에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SDI. 예, 맞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나폴레옹도 옆에 있으면 나폴레옹으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도 매일 듣는 거 뭐 들고 나왔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좀 본다면은 또 가는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삼성 SDI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좀 세밀히 좀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삼성 SDI 하면은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최근에 삼성의 지배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네, 맞아요. 많이 떴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부분 또 최근에 또 뭐 하나 이슈 있었죠. 삼성 SDI 요새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공부 많이 하죠. 처음에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초보로 시작했다가 예. 지금 제가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자리에 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도 뭐 종합지수까지도 막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늦어졌다는데 삼성 SDI 하면은 그 최근에 좀 그 제일 그 느끼는 게 뭐죠? 합병 얘기 나오는 거 있었죠? 그렇죠. 네. 합병 얘기 많이 나오고 요즘에 삼성도 그렇고 합병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제일모직이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이 합병이라는 건 하나의 이슈입니다. 네네. 그 대개 이제 합병 효과, 시너지 효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제일모직의 장점을 갖고 네. 현재 성장성이 좋다 이런데 저는 이제 삼성 SDI는 우리가 좀 시각을 좀 한 곳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즉 뭐냐면 삼성 SDI 하면 떠오르는 게 테슬라입니다. 옛날에 그 막 불나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시험 테스트하다가 불나가가지고 SDI 빠지고 2차 전지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테슬라를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첨단 산업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테슬라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테슬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테슬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전기 자동차라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그 가스 또는 등유 뭐 이런 걸로 이제 차를 갖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든지 기아차든지 우리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주요 써가서. 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과연 어떻게 변할 거냐에 따라서 세상의 기업의 먹거리는 변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주유소 가면 기름 냄새 너무 싫어요. 그렇죠. 저 문 내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 기름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네. 그 기름 냄새가 상당히 맡기 싫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름도 이제 귀해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존 자원이 이제 갈수록 우리가 파고 파니까 지구에서 네. 과거에 이런 그 원유, 이런 그 유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기존의 사고방식, 자동차를 갖고 거기다 기름 넣고 가는 시대는 갈수록 이제 그 우리가 과거의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네.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라크 전쟁이 왜 일어났냐, 뭐 이런 원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유에 대한 싸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그 원유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마 태양열이나 전기전자 이렇게 보는데 저는 향후 20, 30년 뒤에는 아마 이런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요. 결국 태양열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 보는데 그것에 가장 앞선 회사가 전 테슬라라고 봅니다. 네. 예, 이 테슬라가 현재 그 닛산과 그 BMW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전기차 완성차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원천 바로
전기입니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충전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충전 기술이 과연 얼마만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마 상당히 그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도 이제 갖고 있다 보면 핸드폰 금방 충전 그렇죠. 네네.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얼마만큼 그 오랫동안 소모할 수 있게끔 해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알기 전에 최근에 볼 때 이제 그 전기차의 그 흐름을 봤을 때 뭐 테슬라, 닛산, BMW.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 회사의 전기차 모델을 봤을 때 모델 S라든가 리프, i3 이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전기차 시장의 80%를 차지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전기차 충전 방식이 통일된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20V, 네. 110V 이렇게 다 네네. 통일됐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그 통일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다 통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맞아요. 우리도 그런 그 모델 규격이 딱 되면은 그것이 이제 상용화,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충전 방식이 통일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차 시장이 다양화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이제 인프라 구축. 지금 우리나라 뭐 명동에 이런 데 가면 전기차 충전하는 데 보신 데 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 없죠. 네. 이제 유럽 쪽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정부의 어떤 이런 정부 법안이 바뀌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전기차를 갖다 꽂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통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충전 방식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미국을 현재 필두로 해서 차의 방식이 그동안에 가솔린, 가스 뭐 이 부분에서 전기차라든지 태양 전기차 쪽으로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냐면 저는 성장성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하나의 리포트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전기차하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뭐 전기차 하나 만들려면 테슬라가 특허 갖고 있으면 그 특허 못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테슬라 모터스가 보유한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또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상당한 시대의 어떤 새로운 또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언젠가 뭐 현대차라든가 만들 수 있지만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과연 무엇이냐 네. 볼 때 바로 저는 삼성 SDI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삼성 SDI가 최근에 세계 1위의 소형 2차 전지의 어떤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좀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중대형 부분에서도 전자사업부 매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흐름을 볼 때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흐름을 봤을 때 2014년 1,300억 정도 예상을 한대요. 네. 그런데 2014년 1년 만에 5천억입니다. 즉 뭐냐면 매출 부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도 성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4배 정도, 3배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되지 않겠나 보고 그 뒤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의 합병, 지배구조의 변화 또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최근에 지분 문제, 네. 지분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먼저 삼성 SDI는 성장성을 봅니다. 네,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업 가치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지배구조 변화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요. 네. 다시 현재 아들의 시대가 지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삼성의 지배구조는 당연히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그 지배구조의 변화는 어떤 것이 파워력이 있느냐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파워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거기서 보면은 현재 그 삼성 SDI가 보유하는 관계사 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때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핵심입니다. IT 쪽에 디스플레이 부분에. 근데 15% 정도. 물론 이제 평가액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자산 가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 부분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그 최근에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 에버랜드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구조에 있어가지고 삼성 에버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 이런 부분이 그 현재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다 본다. 물론 이제 그 양박 대개 이제 지분 보면은 서로가 맞교환해서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삼성 SDI의 어떤 지분의 부율이 핵심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에버랜드라든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저는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삼성 SDI 그럼 두 가지가 딱 떠오르죠.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성장성? 네, 성장성은 그 전기차. 그렇죠. 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휴대폰 뭐였죠? 휴대폰? 배터리요? 네, 맞아요. 배터리. 네, 네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장성이 이제 그 부분에 다 포함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지분. 특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아마 에버랜드가 상당히 급신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버랜드하고 더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요.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는 보지만은 제가 미래 기업의 먹거리를 갖고 있는 그 핵심 기술이 있느냐 볼 때 2차 전지, 특히 이제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바로 삼성 반도체가 있을 때요. 바로 가장 컸던 게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그 D램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당히 그 이런 그 메가 D램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일본을 갖다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로 삼성 SDI라고 보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흐름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안정된 차트 모습 아니세요? 네, 그렇게 낙폭이 심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낙폭이 심하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이 주식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게 되고 그러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제 정배열, 역배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보면 어때요? 이렇게 그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가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뭐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초보로 보시는 분들한테 말하면 정별이라는 구간을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파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물량을 싣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빠지는데 왜 사느냐? 이제 이런 그 어떤 얘기고 차라리 눌림목을 보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트의 그 경험, 제가 그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도 급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차트가 여기서 눌러주고 갈 것이냐, 여기서 행보하면서 이평을 끌어올리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평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행보한다는 얘기고 캔들이요. 만일에 이평을 모아주고 갈 때는 캔들이 눌러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고 최근 종합지수도 오늘 뭐 19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2,00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지수에 안정이 된다면은 지수 관련 삼성 SDI도 상당히 여기서 행보 후에 그 지수를 이평을 끌어올리고 갈 수 있다 이런 그 전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상 저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상당히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오르고 이 거래량이 터졌다면 저는 위에서 이식 매물이 나왔다 봅니다. 많이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뭐 딱 한 30%만 남아도 이게 웬
그런데 일이냐. 또 사람이 또 욕심이 있어서 더 네. 오를까봐 또 그렇죠. 이익 실현을 못하고 네. 가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이제 많이 배우셔가지고 네. 이제 알려지는데 사람은 조금만 올라보면 수익 나면 좀 팔고 싶고 손해보면 더 안 팔고 싶은 게 맞아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네. 투자자의. 근데 어쨌든 이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초기 단계에 어떤 매수 기반이 강화되는 힘이 형성됐다. 파워풀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 볼 때 정배열이고요. 이제 그 두 번째 게 크게 볼 때는 아까 그 차트 흐름 보시면은 원형 바닥 탈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기 여행 가자 그랬잖아요. 네네. 짧게 우리가 뭐 일주일, 뭐 2, 3일 가지 말고 돈 꾸준하게 벌어서 중기적으로 한 달이라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차트 모습이 뭐냐면 꾸준하게 빠졌어요. 꾸준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동그랗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원형 바닥 탈출형이다. 우리가 이제 차트 흐름상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주가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뭐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가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요새 같이 흔들리는 장.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자, 정말 좋은 말씀. 자, 이렇게 강한 삼성 네. SDI를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삼성 SDI는 대부분 이제 유명하고 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황 의원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SDI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도 짚어주시면서 강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알아들어 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제 좋은 종목 추천 이렇게 좀 잘 봐주셔서 주식 투자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 SDI 좋은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좀 길게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을 좀 선사해 주실지 좀 우리 모두 기대해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주식을 사라. 그럼요. 예, 네. 시대에 역행하는 주식은 사지 말라.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DJ 시절에 상당히 그 IT 관련주들이 떴어요. 네. 굴뚝산업은 안 떴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시대에 맞는 주식이 뭐냐 네. 이것을 찾아가지고 또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혹시 이 그 문자 메시지 아시죠? 카톡이요? 예, 네네네. 카톡.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으로 하면 카카오톡이 이제 나오면서 아마 다음과 합병하면서 또 맞아요. 이제 상당히 네. 모바일 플랫폼 부분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네. 또 그 외에 해외 쪽에서 상당히 크게 좀 부각된 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 써보셨어요? 저는 써보지 않았는데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해외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이제 카톡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제 먼저 쓴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분들께서. 근데 저는 아직 접해보진 않았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네네. 세계적으로. 라인 카카오톡 하면 제가 뭐 종목 갖고 나오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라인 종목이면 네이버? 다음이 그렇죠. 아닌 네이버죠? 예, 네이버죠. 네. 예. 저 이제 그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는데 시대에 맞는 요청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뭐 너무나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이버는 아마 우리 그 방송 보실 때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서 강조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그 문자 메시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은요. 그 이제 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생기고 라인이 생기면서 상당히 대중화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 길 걸어 다니다가도 막 이 맞아요. 서로 문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킥킥 웃으면서 얘기하고요. 그만큼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이제 라인을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을 연상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제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뭐 1인 또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제 거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어떤 수익원을 창출하게 됐을 경우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에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광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수익을 냈다면은 이 라인이라든가 그 카카오톡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실생활에 가까운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광고 내지는 어떻게 접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아마
향후 창출될 수 있는 먹거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인이라 이렇게 본다. 근데 그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하면 이제 그 국내 메신저 쪽이라 보는데 아마 그 라인 하면은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로 특히 이제 일본, 대만, 예, 태국,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좀 써가면서 조금 보편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니라도 해외 쪽에서 좀 더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11년 6월 달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봤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쓰고 있냐. 되게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이 DB가 된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그 몇 명이란 기준 잡기가 힘들 정도로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보다는 카톡보다는 좀 아직 반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기준을 줄게요. 100명. 그 다음에 100만 명. 그 다음에 1000만 명. 그 다음에 1억이요. 기준을. 100만 명이요. 예. 참. 이제 지금 이제 1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라인에 대한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명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라인이 전 세계 230국가에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4억 7천만 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저는 좀 많이 뒤처지네요. 아직 이제 앞으로 라인을 좀 써봐야겠네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라인은 4억 7천만 명인데 5억 정도까지 가입자 수가 현재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특히 그 네이버 재판으로 이제 일본에 진출했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과연 일본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캐파 시장이 커요. 우리나라 이런 인터넷 모바일 시장보다 그쪽이 엄청나게 그 배수가 차이는 나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설마 했는데 거기서 라인이라는 부분을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런 전 세계적 4억 7천만 명을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하지만 정말로 해외에서 인정받았던 부분 아닌가.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요. 예, 4억 7천만 명. 근데 저는 100만 명이라고. 그건 이제 일부러 아시면서 혹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4억까지는 될 줄 몰랐죠. 나름 좀 이렇게 좀 조금은 잡긴 했지만 그래도 4억이라고 하니까 입이 정말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해보니까 라인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위력이 큰 건지 알겠죠. 4억 7천만 명.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봤을 때 상당히 4억 7천만 명이면 거기서 그 먹거리 수익률을 어떤 수익원만 하나 창출하면 그 수익은 엄청나겠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요새 상당히 어떤 주가의 파괴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순행하는 이런 부분이다 봐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만큼 말씀은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상당히 그 라인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수익원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성이 진행된다.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그동안에 네이버가 왜 이렇게 떴느냐 볼 때, 이렇게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라인의 하나 단적. 4억 명이 넘는 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 모델을 됐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장성이 거기에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볼 때 만약 이게 이제 끝났으면요. 우리가 주가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으면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벌써 추세가 무너져 가지고 계속 하방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면서 또 이렇게 장대형 양봉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가다가 쉬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쉬어간 부분이 나타나면서 아직은 갈 길이 또 있다. 아직은 나의 일생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네이버의 일생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이버의 어떤 성장성을 볼 때 라인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때 그 창출되는 수익 효과 이번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 주목하자. 앞으로도 성장성은 결국 이런 가격의 업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성장성의 진화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라인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또 힘 있는 종목을 또 선사해 주실 건지 우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세 번째 힘 있는 종목을 좀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새 그 게임 많이 하세요? 게임이요? 네. 뭐 그냥 휴대폰으로요? 뭐 휴대폰이든 뭐 지금 게임 저 쪽에. 게임 하는 거 있죠. 예. 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 낚시왕이라고 낚시하는 게임인데요. 그 얘기했던 컴투스에서 네, 그에 맞아요. 만든 그 신작 게임 하시는구나. 낚시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들고 왔는지 알겠죠? 바로 네네네. 예. 종목이요. 예. 게임주 하면은 NC 소프트죠. 그렇죠. 네네네. 엔소부터 한번 그럼 게임 많이 했으면 좀 아시겠네요. 거기서 그 만든 게임 뭐죠? 그 리니지. 네,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리니지. 아실 거예요. 예. 네. 옛날에 그 리니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중국에서 뭐 열풍 분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그 엔소프트가 주가가 반등했던 부분인데 최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이런 리포트적으로 얘기한다, 뭐 게임 업종은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좋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그 게임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게임이 새로운 신작이 나왔을 때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뜹니다, 항상. 그동안 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돈 그쵸. 회수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길드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서비스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두 가지 측면입니다. 바로 리니지가 이제 그 사상 최대의 그 매출을 그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또 그 리니지 매출이 중국에서 좀 나오겠고요. 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에 그 게임 관련주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반등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신작이 나오면서 유저들이 나타나면서 훨씬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좀 더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뭐 끝까지 가자는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낙폭 이후에 이런 재료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그 실시한 그 리지2에 현재 그 이용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서버 그 옛날 거를 이제 서버를 오픈하기 전에 한 43% 증가됐다는 부분이거든요. PC방에서도 이용 시간이 상당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지의 어떤 대규모 업데이트 부분이 이제는 다시 유저들한테 어떤 기대 심리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2분기의 실적이 호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부분도 중국 그 로얄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매출이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빠진 데다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 흐름도 한번 보면서 같이 매매 전략을 보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 그 25만 3천 원대 이후에 주가가 하락 2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여기서 조그만 반발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현재 가바닥이든 진바닥이든 바닥권을 한번 쳐주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 차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낙폭이 컸는데 여기서 반발이 나면 아직은 이평은 역배열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요 부분이요. 대개 이제 매집해놓고 물량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빼놓고 다시 여기서 반등해서 20만 원까지 오면 이걸 매집세로 내중에 봐야 됩니다. 그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상당히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이 1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게임과 주식과 여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한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이 종목도 펀더멘탈하지만은 조금은 좀 우리가 맛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좀 짧게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NC소프트가 이런 반등하면 아마 20만 원대 전후에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바닥권에 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NC소프트를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게임이라고 하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게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였는데요. 자, 우리 이제 NC소프트의 활약을 좀 더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 가자.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첫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대현 위원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그 컨셉, 주식회사 여행 가자. 즉 뭐냐면, 이 여행 가자는 우리가 컨셉을 봤을 때는 좀, 낭만도 좀 갖고 주식을 하지만은요. 또, 넉넉한 마음을 좀 갖는 이런 게 그 하나의 모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은 주식에 항상 손실을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가급적 좀 현재 배제시키고요. 이렇게 여행 간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식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시간을 갖고 또 매매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겠고요. 특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하고 바로 NC 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공개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또 이 종목에 대한 그 기법, 나만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선정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손절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매매의 적립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여행 갈 수 있는 하나의 자기만의 기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해서 여행 가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 믹서시켜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 종목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네. 정말로 잘 또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여행,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넉넉한 투자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네네. 자, 오늘 첫 자리라서 우리 황대현 의원께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여행 갈 때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자, 날씨가 일단은 변덕스럽죠. 변덕스러운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화창하다가도 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가운데, 자, 앞으로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길 미리미리 대책해주시면, 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